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이번 차수는 난자냉동만 하기로 했는데 잘하면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포가 너무 안 자라서. 이번에 초음파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5번째 진료인지 6번째 진료인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약만 쓰다가 반응이 없으면 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래도 반응이 있어서 난포가 3개 보여서 주사를 시작했고, 주사를 맞고 갔는데 사이즈는 안 컸는데 개수가 늘어서 4개가 돼가지고 일단 주사를 더 처방 받았고, 근데 문제는 지금 과배를 시작한 지 18일, 오늘이 19일째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져서 오늘까지도 안 커 있으면 난자채취를 취소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 있으면 오늘 아마 난자채취일이 결정될 것 같고, 안 커 있으면 주기가 무배란 주기일 수도 있다고 해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차수가 끝나니까, 물론 이제 차수 끝나기 전에도 그 지원금을 받고 나서도 추가가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더 들기 때문에 부담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게 지원이 다 끝나고 차수 없이 그냥 자기 부담으로 거의 하다 보니까 지금은 더 부담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취소가 되면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저번에도 250 얼마를 쓰고 수정이 1개도 안 됐어. 그러니까 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갔는데 쓰는 돈이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길바닥에 250 이상을 버린 거잖아요. 근데 요번에도 지금 오늘 포함하면 70만 원 돈 쓴 것 같은데, 만약에 취소돼 버리면 그냥 또 70만 원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2달 사이에 320만 원을 날리는 거니까 정말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너무 무거운 얘기를 아침부터 하면 제가 우울해지니까, 제가 어제 웃긴 얘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이거 한번 댓글을 달아줘 보세요. 이게 요즘 유행이래요. 도대체 이런 질문을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깻잎 논쟁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파카 지퍼 논쟁. 근데 이거는 좀 그런 거랑은 약간은 결이 틀린 질문이긴 한데, 신기한 게 제가 몇 명 물어봤는데 MBTI 유형에 따라서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MBTI 유형별로 너무 확연한 차이점을 보여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인프피예요. INFP. 저는 ESFJ거든요. 근데 저는 ESFJ들이 하는 대답이 거의 뻔한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대답을 했고, 저희 남편은 좀 엉뚱한 대답을 해서 제가 어제 가족끼리 사소한 거지만 빵 터졌습니다.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동생 같은 경우는 ISTP예요. E팁. 근데 질문 자체가 야 이거 뭐야 짜증날 정도로 짜증나는 질문이었어요. 이런 거 누가 만드는 거야 했는데 또 답변을 하고, 그래도 이런 사소한 질문 덕에 뭐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웃을 수 있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불쾌했어요. 질문 자체가. 제가 감정 몰입을 잘하는데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자, 꼭 댓글을 달아줘 보세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만약에 본인의 남편이나 만약에 결혼을 안 하셨다면 사랑하는 애인이겠죠. 남자친구나 남편이나 만약에 자식이 있다면 본인 자식이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대상은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퀴벌레로 변했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 질문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는 이제 동생이 그 말을 했을 때 짜증나 이런 질문 뭐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답변을 한 게, 그래도 가족인 사람이 변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면 죽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아무리 바퀴벌레여도 그냥 집에서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죠.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랑 어떻게 살아요? 그냥 바퀴벌레 무리에서 자기들끼리 살아라고 하겠다, 이 답변이었거든요. 놔주겠다 자유롭게, 뭐 이런 답변이었는데, 시어머님한테 저는 물어보니까 처음에 시어머님은 본인이 아들이 바퀴벌레로 변한 걸 알고 있냐고 하면서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마음은 죽이고 싶은 거야. 바퀴벌레니까
더러우니까. 근데 아들인 걸 안다고 하니까 차마 죽인단 말을 못하고, 뭐 아들이니까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니 같이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건 싫대요. 그럼 어떡하게? 그냥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고 해야지 얼버무리더니. 솔직히 만약에 애인이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죽이긴 좀 그렇지만 죽이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죽이고 싶은데 그래도 살짝 이제 갈등을 하더라고요. 동생 같은 경우는 E팁 ISTP인데 그 친구는 언니 그래도 해충인데 죽여야지 그래도 하는 말이 만약에 자기가 바퀴벌레로 변한데도 그냥 자기는 한 방에 죽여줬으면 좋겠대요. 그런 하찮은 바퀴벌레로 살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말에 좀 저도 빵 터졌는데, 근데 그 동생 성격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사회에 적응을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되게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 되게 긍정적인 편이라 막상 바퀴벌레가 된다고 해도 그 바퀴벌레 사회에서 되게 잘 살 것 같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저희 남편은 INFP인데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제가 오빠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가 되면 오빠는 어떡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어머님은 뭐 같이 못 산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리고 내 보내서 바퀴벌레랑 살려고 자기 종족하고 살라고 내 보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럴 줄 알았어. 심각하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생각할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미소만한 큰 뚱뚱한 바퀴벌레면 어떡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바퀴벌레 죽일 수도 없고 살기는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뚱뚱한 바퀴벌레가 된다는 그 가정이 아니잖아. 왜 거기까지 가냐고. 그냥 조그만 바퀴벌레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원래 평상시에 답변을 바로 안 해주거든요. 그러더니 나 근데 왜 나 내보내?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랬더니 네가 나 바퀴벌레 되면 내보낸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바퀴벌레여도 바퀴벌레가 싫어. 같이 있는 거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바퀴벌레 돼도 내보내지 말래요. 거기에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아니 바퀴벌레가 되면 바퀴벌레랑 살아야지 뭐 바퀴벌레가 싫어. 난 바퀴벌레랑 살기 싫어. 내가 바퀴벌레여도 바퀴벌레 무섭단 말이야. 같이 살기 싫어. 그러더니 그럼 내가 바퀴벌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안방에 가둔 다음에 방 문 틈에 못 나오게 뭐 테이핑 같은 거를 해서 방문을 칠 거래요. 저를 방에 가둘 거래요. 그 다음에 맨날은 볼 자신이 없고 무서워서 그냥 이틀에 한 번꼴로 죽었나 살았나 살피면서 밥을 넣어주겠대요. 올드보이도 아니고. 올드보이 알면 옛날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빵 터져가지고 웃었어요. 그래도 저를 내쫓거나 죽이진 않는다고 밥은 준다고 해서 이틀에 한 번.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너무 웃겨 죽는다 해서. 그리고 ENFJ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떡할 거니? MFJ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 바퀴벌레 집 같은 걸 사가지고 집에서 좀 징그럽긴 하겠지만 키워줄 거래요. 키울 거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답변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구나. 근데 이제 동생이 말해준 게 어느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팁인 아빠일 것 같은데 그 아빠와 감성적인 엄마한테 자식이 물어봤을 때 아빠는 자식이고 뭐고 죽여야지. 너는 좀비 만약에 되면 남한테 피해주는 건데 뭐 안 죽일 거냐 그런 얘기를 했고 자식이 되게 충격 먹었대요. 근데 엄마는 내가 바퀴벌레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바퀴벌레를 앞으로 사랑해 보도록 노력할게. 키워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이제 MBTI로 다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평상시 약간 왜 MBTI가 똑같아도 한 뭐 70% 갖고 30%가 다를 수 있잖아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것처럼 다른 답변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요것 때문에 빵 터졌습니다. 한번 다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별별 대답이 나오더라고.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바퀴벌레 큰 집을 사줘서 거기다가 뭐 정원도 꾸며주고, 매일 산책 데리고 간다. 그래서 왜 나를 가둬? 그러니까, 가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퀴벌레인 줄 알고 죽일까봐 이렇게 보살펴 주려고 집을 많이 꾸며준다고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한번 댓글로 본인 남편들이 뭐라고 답변하는지, 그리고 본인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저희 남편의 그 엉뚱한 대답 때문에 정말 빵 터졌습니다. 왜 이렇게 과몰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도 드라마 같은 거보다 감정이입 잘하는 편이거든요, F다 보니까. 괜히 막 나쁜 놈 나오면 막 열받고. 근데 남편은 그 이상 이제 감정이입이 아니라 과몰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남편이 평상시에 만약에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말 꺼내면 엄청 싫어해요. 왜 만약에 그런 걸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하는 게 괴롭고 싫은가 봐요. 어제는 먼저 남편 잠들었는데 갑자기 악몽을 꿨는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냐니까 물 좀 주라고. 그래서 물 갖다 줬는데 아침에 이제 병원 가려고 눈 뜨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출근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 미소 바퀴벌레로 안 변했네 하면서 출근하고 갔어요. 완전 과몰입. 아무튼 지금 병원에 가고 있고, 차는 안 막히고 한산하고, 아침 시간인데 지금 10시 조금 2분 전인데 아무튼 차는 많이 없습니다. 병원 갔다 와서 난자 채취일이 잡혔을지 취소가 될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병원 진료를 보고 나왔고요. 왠지 느낌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쯤 되면 베란테스틱에 흐리게라도 2줄이 나와야 되는데, 아예 뭐 0.3 그 스마일 베란테스틱 어플에 0.3, 0.5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예 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차수는 왠지 취소될 것 같다 느낌이 저도 와서 베란테스틱을 해봤는데, 역시나 오늘 갔는데 난포가 아예 안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더 쓰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아주 간혹 약을 더 써서 난포가 뒤늦게 자라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몸 상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리해서 주사를 썼는데 또 어차피 난포거나 난포가 안 자라 있으면 제가 더 멘붕이 올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차수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았냐고 묻더라고요.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프레다정 4알씩 2주를 먹고, 그 다음에 그 2주가 끝나면 프레다정 4알에 프로베나 1알씩 해서 총 5알을 일주일을 먹고, 총 토탈 21일을 이제 먹으면 생리가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리할 때 그때 병원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한 21일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5월 초중순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때 생리 시작하면 오라고 해서 그때 가기로 했고, 약국에서 무슨 약이냐고 물어보니까 생리 주기를 맞춰주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레다정은 피임 효과가 있는 거고, 프로베나정은 생리 유도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난소를 지금 이대로 놔뒀다가 그냥 두면 생리 주기가 다 틀어져 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약을 써서 생리 주기를 맞추면서 난소를 좀 쉬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난포가 보이긴 하는데 아예 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좀 내게 보였던 게 좀 아깝긴 한데, 안 크는데 어떡해요. 얘네가 일을 안 하나 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운동이 좀 가했나 싶긴 해요. 웨이트 주3회 하던 거에서 갑자기 10,000보, 12,000보 막 하루에 이렇게. 제가 적당히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적당히가 없어서 항상 몸이 골병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뭐 10,000보 매일 하던 분은 괜찮겠지만, 제가 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로 10,000보씩을 갑자기 막 일주일 주말에 남편이랑까지 가버리니까 안 쉬고, 주 1회도 안 쉬고 한 적도 있고, 뭐 주 1회 쉬긴 쉬었는데 아무래도 좀 무리가 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트레이너 할 때 PT를 시켜봐도 갑자기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량이 늘면 생리 주기가 틀어지거든요. 생리를 2달에 한 번 한다던가, 어떤 분은 한 달에 2번 한다거나, 이게 운동을 과하게 하면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몇십 명 이렇게 PT를 해보면서 여자분들 해보면서 느낀 게 운동을 한다 생리 주기가 무조건 빨라지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2달에 한 번 해버리고 어떤 분은 한 달에 3번 하는 분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극이 갑자기 들어가면 호르몬 주기가 바뀌면서 여자들은 생리가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번에 제가 저번에 수정이 안 되고 충격 먹어갖고 또 오바를 떤 것 같아요.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서 항상 탈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남편이 그걸 좀 아는 것 같긴 한데 좀 쉬었다 하지 그러냐 했는데 결국은 또 이번에 채취를 못하게 됐습니다. 성격 급한 제가 좀 약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죠. 난자가 막 하나씩밖에 채취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모아서 2개 이상 이식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또 쌍둥이를 엄청 바라거든요. 사실은 제가 좀 아픔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사도 쌍둥이 알, 뭐 사탕을 사면 알사탕 안에 캔디가 2개. 전에도 영상에서 말한 적 있는데 5살 때였나 4살 때인가 엄마가 이제 뭐 입원을 했는데 쌍둥이 갖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병원이었는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쌍둥이 동생 갖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쌍둥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이렇게 요즘처럼 막 입체 초음파나 막 이렇게 장비가 좋지 않았나 봐요. 엄마가 쌍둥이라고 분명 태동이 2개가 느껴진다고 했는데 대학병원 2곳을 갔는데도 쌍둥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겹쳐 있었나 봐요, 애기들이. 그래서 한 명인데 배가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 위험하다. 산모가 저 낳을 때도 이제 임신 중독이고 했으니까 이거 수술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다 막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또 다른 데를 가봐도 이거 쌍둥이 아니다. 근데 엄마는 분명 태동을 2개를 느꼈는데 쌍둥이 아니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냥 자기는 낳겠다 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영양제 놔준다고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아빠가 보호자 사인을 몰래 해가지고요 수술을 시킨 거예요. 근데 딱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쌍둥이 맞습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뭐 7개월 때였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게 소파 수술을 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동생 둘이가 의사 말로는 또 아들 쌍둥이였다 그랬대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뱃속에 있던 아이들이 쌍둥이인 줄 알고 그냥 냅두면 되는데 엄마가 심장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좀 몸이 약한 사람이라 엄마 건강에 위험하니까 이제 수술하자고 한 거죠, 의사들도. 뭐 나쁘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애기보다는 엄마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쌍둥이 동생, 아들 쌍둥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뭔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학교에 초등학교 때 쌍둥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되게 부러웠나 봐요. 제가 외동딸이라 외롭게 자라가지고 그 쌍둥이가 맨날 같이 학교 다니고 이런 게 되게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 갖게 해주세요 막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동생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고 싶은데 하나 채취되고 막 하나 이식하고 이런 상황이라 최대한 모으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채취가 취소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휴, 정말 속상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17, 18차가 종결이 됐는데 17차는 수정도 안 되고 끝났고 하나 채취해서 18차는 과배란 주사만 실컷 쓰다가 채취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17차, 18차는 이렇게 320만 원을 쓰고 종결이 됐습니다. 허무해. 20대 때랑 다른 게 지금은 이제 집대출금도 있고 들어가는 돈이 많고 요즘 이자율도 많이 올라서 명품 가방 하나를 사본 적이 없어요, 몇십 년간. 진짜 명품 가방 싼 거 하나짜리 하나가 날라갔네요. 얼마나 귀한 자식이 오려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는지. 아무튼 저는 약을 먹으면서 쉬고 이제 쉬는 동안은 영상 찍을 게 없으니까 가끔 산책할 때 라이브 방송을 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